김효민입니다.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 잠을 쫓아야 하거나 피곤할 때 자양강장제 흔히 많이 드시죠? 그런데 장시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무리를 줍니다. 이 카페인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잠을 쫓기 위해 자양강장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뇌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는 초중고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도 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글 같은 구중 청량제에는 불소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라돈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가장 많은 상담이 진행된 품목은 침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는 3,2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지난해에는 7배가량 급증한 2만 6천여 건의 상담이 접수된 겁니다. 다른 제품의 라돈 검출 가능성을 묻거나 대진 침대와 관련한 보상 절차 상담이 주를 이뤘는데요. 침대를 제외하고는 이동 전화 서비스와 스마트폰 순으로 많은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내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부활하는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초대를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핑과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브레이크 댄스 4종목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야구 소프트볼과 가라테는 정식 종목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리 조직위는 브레이크 댄스 종목에 프랑스 선수들이 미국에 이어 많이 참가할 것이라며 정식 종목 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다음 달 스위스 로잔에서 새롭게 제안된 종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종 결정은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의 일종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마늘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화연물산이 수입해 판매한 신선 마늘종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지난달 110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한 관광객은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6% 많은 11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지난해 1월보다 28.7% 증가한 39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TV 기자들이 이슈와 정책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SN뉴스 박지선 기자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보자기, 세계적인 명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우리 전통 문양을 살린 스카프를 내놓은 건데요. 이름도 우리말을 그대로 살려 보자기의 예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에르메스 디자이너가 한국 전통 소품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루이비통은 100여 개의 국기를 이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여기에 태극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셔츠 상단에 태극 문양을 배치하고 양 어깨에 건공감리를 넣은 게 특징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한국 사랑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 등 한국 콘텐츠가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가 세계 패션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태극기나 보자기도 세계 시장에서 재조명받으니 색다른데요. 철근 기둥과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드러낸 이곳, 공장 아니냐고요?
성수동에서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카페입니다. 여긴 어딜까요? 서점인 듯하지만 알고 보면 은행입니다. 이 벽면 한쪽에 책이 가득하고 한켠에선 술과 커피도 팔고 있어요. 이렇게 공간의 경계를 허문 곳들이 요즘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여러 색깔로 변하는 카멜레온 같다고 해서 카멜레존 이런 명칭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간 경계를 허문 곳들도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이었던 곳이 밤이 되면 술집으로 변하는 시기인데요. 이른바 점포 공유. 공유 경제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시간대를 나눠 가게를 쪼개 쓰는 거죠. 이 높은 임대료 잡기 위해서 지난해 법도 바뀌었습니다. 건물주는 한 번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보다 더 유리하게 점포를 빌려준다? 그런 천사 건물주라면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진정한 상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 자영업자 모두 파이팅입니다. 멸종 위기로 지정된 고래상어. 최근 말레이시아 해변에 고래상어 사체가 떠밀려 왔는데요. 배를 갈랐더니 커다란 비닐봉지가 소화기관을 탁 틀어먹고 있었습니다. 고래상어 사이는 굶주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매년 바다로 떠밀려온 비닐 쓰레기는 800만 톤에 이릅니다. 해양생물체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거죠. 이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된 비닐, 앞으로는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나 마트에선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죠. 이를 어기는 곳은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소비자들 사이에선 천으로 만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가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 약간의 불편함이 더불어 사는 환경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필수 불가결 처방약이라며 이젠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청원 답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면죄부 수사,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는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현재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가 중립적인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의 처방약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 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됩니다.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는 다릅니다. 상설특검 제도는 기존 개별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 약방문이라 개별특검법에 의한 특검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입법 후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습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